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지나간 제천을 제작한 김현재, 신비호, 서진주, 홍성민입니다. 올해 5월 1일부로 정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코로나19 심각 대응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사회에 남기고 간 숙제와 상처는 아직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대학원 학생들은 신문과 방송의 혜택에서 소외된 인구 13만의 도시 충북 제천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이야기와 올지 모르는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질문하고 기록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열린 채널에 출품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도 언론의 관심에서 소외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금 언론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중앙에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다큐멘터리를 통해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신음하는 이웃과 지역사회가 있다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팬데믹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으로 한 10달 이상을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제천만 코로나 성징적으로 버텼는데 김장하는 집에서 그게 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김장하러 오셨던 분에 의해서 제천에 대량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우리 형제가 너 코로나 걸려가지고 하늘나라 갔어요. 둘이나. 근데 거기 그때 내가 못 갔어요. 참석을 했어. 코로나 때문에.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 없는 그 전쟁터안에 던져진 우리는 그냥 병사였어.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4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 상황은 제천 사람들의 삶 구석구석에 흔적을 남겼다. 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 제천 시민들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을까? (2024년 5월 1일) 코로나19의 재난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내려가면서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이었던 의료계도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 코로나19는 아직도 지역 의료인들의 머릿속에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저는 제천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제천에서 자란 제천 토박이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제천병원의 응급의학과장으로 처음 부임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천승환입니다. 그 당시 코로나 유행기에 제천 지역에서 전문 치료가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의료진은 없었어요. 당시 빠른 조기 발견, 경증 환자는 자가격리시킨다. 중증 환자는 전문 병원으로 보낸다가 사실 거의 유일한 지침이었죠. 당시 제천 지역 의료인들은 경험도, 장비도,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환자들을 맞이해야 했다. 가슴 아픈 순간도 많았다. 그 당시 격리되던 시절은 아니었는데요. 그 직전에, 코로나 격리 직전에 구급차로 8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심정지로 오셨는데 119 대원들이 코로나 양성입니다 하는 순간 응급실에 들어오질 못하셨어요. 밖으로 나가서 구급차 내에서 심폐소생술을
15분간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 그 이후에 이름이랑 얼굴을 자세히 보니 친구 어머니셨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초반, 제천은 별도 격리 없이 전원 조치를 통해 10달 동안 확산을 막아내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잠시, 타 지역에서 온 확진자가 참여한 김장 모임 이후 제천에도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기 시작했다. 추석 연휴에서 그 추석이 지나고 나면 아마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추석은 굉장히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석 이후에 이제 김장철이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추석이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니까 김장철에 오히려 좀 풀어지니까 그런 환자가 전파되는 그런 사건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감염자는 김장을 마치고 지인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그 후 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은 즉시 폐쇄됐다. 병원 밖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12월 17일 날 동일 집단 격리로 병원이 폐쇄되면서 입원 환자 53명과 의료진 17명이 같이 병원 내에서 숙식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환자들도 있었죠. 기억나는 환자 중에 간경화, 말기로 인해서 황달이 심하고 돌아가신 여명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을 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때 동영상을 통해서 누님과 연결을 해서 마지막 임종을 대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는 물러갔지만 팬데믹은 제천에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팬데믹 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대중교통이 대표적인 사례다. 예전에 메르스나 뭐 이럴 때는 한시적으로 한 달 정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끝났거든요. 그때 저희가 경험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경험하고는 너무 달랐고, 그때는 한 달 정도 저희가 매출이 한 50% 정도 급감했다가 다시 금방 회복을 했는데, 뭐 이런 경우는 뭐 다들 처음이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난감했죠. 제천 버스터미널의 매출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그리고 2024년 4월 기준으로 팬데믹 전 매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내 버스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해 약 1시간 당겨진 막차 시간은 2024년 6월 20일 기준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 이제 통학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 이제 버스를 계속 줄이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노선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야간에 자율학습을 하고 귀가하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이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 때문에 원주를 자주 가는데 원래는 저녁 시간에도 차가 많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막차를 타고 올라오고 했었는데 막차가 없어져 있어가지고 못 돌아올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좀 많이 시간표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간격이 일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좀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종식 선언이 된 이후에도 이런 교통편 감축이 다시 돌아올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4년도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폐쇄되거나 지금 기관에서 운영하는 터미널이 36개예요. 사업자를 보면 개인 사업체지만 사실은 사회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대중이용 교통시설이잖아요. 사회 간접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국가 차원에서 지방 차원에서 그런 어떤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지역 경제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바뀐 거는 가게 문을 가게가 없어졌다는 거. 사람이 많이 줄고 가게가 문을 많이 닫아가지고
경제가 많이 그러니까 어렵지. 예를 들어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온 뒤로 확실하게 인구 사람이 많이 줄고 가게 문이 임대가 많이 나왔어요. 저는 제가 보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팬데믹 당시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한 저리 대출과 지원금은 중요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고 대출금은 부채라는 이름의 족쇄로 남았다. 200인가 250 우리 공짜로 주는 줄 알고 받았거든요. 그거 지금까지 갚아나 이자 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또 이자가 되게 싸요. 얼마 안 해요. 몇천 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냅둔 거예요. 냅두고 있어요. 진짜 공짜인 줄 알고 우리 다 받았거든요. 갚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지금 100만 원은 갚고 150 아직 남아있어요. 김석희 씨 부부는 제천 유일 대학가인 세명대학교 앞에서 20년간 장사를 하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칼바람은 매서웠다. 가장 경기가 좋지 않던 2021년, 김석희 씨는 결국 운영하던 피자집을 닫고 1년간 샤시 공장에서 일했다. 부인 김정란 씨도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며 수입을 보태야만 했다. 이제 가게를 다시 열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불어난 부채를 갚기 위해 배달 직원도 없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 저희 부부가 둘이 하죠. 네. 배달도 직접 하고 특별한 볼 일이 없을 땐 그냥 장사 계속 했죠. 힘들죠. 힘들더라고요, 벌써. 뭐 저금리 대출은 받았죠. 그것도 사업자 대출로 해서 3,500인가 받아서 500만 원씩 갚아서 지금 한 2,000 갚았나 보다. 이제 1,500 남은 것 같은데 올해 500까지 갚아서 그랬었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받고 나서 12시부터 장사를 하게 되니까는 사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요. 조금 안 되다 보니까는 그냥 하루라도 더 벌자, 가게세라도 벌자 싶어서 나와서 하고 있는 거죠.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포인트로 201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대비 계속 불어나고 있다. 국가적 이런 등급 예비비라는 게 있잖아. 예비비 안에 이런 어떤 이것이만 이런 전염이나 이런 팬데믹 같은 게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면 예비 같은 거에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그때 대응할 수 있는 그 백조가 됐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제천 시민들은 호되었던 팬데믹 기간을 견뎌내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마스크 착용도 더 이상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병원에도 그 마스크 안 하고 와도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진료할 때는 마스크를 꼭 하고 계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못지않은 마스크 착용이 환자 감소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병의 확산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감염 질환의 확산이 확 줄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부터 작년 2023년도 초 한 4월, 5월까지 수족구병 독감 환자를 못 봤어요. 환자가 없어. 수족구병 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아과 환자가 뚝 떨어진 거죠. 이제 근데 작년부터 이제 거리두기 사회 거리두기 이제 풀리고 마스크도 이제 그 좀 해이해지고 하면서 환자가 예전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돌아갔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가 얼마나 크게 사회적으로 큰 효과가 있었는지는 저희 소아과 그 사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를 거치며 제천 의료계의 능력도 향상됐다. 2023년 8월에는 제천 명지병원에 전원 없이 위급중증 환자의 격리와 치료가 가능한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우리 시대의 마지막 팬데믹이 아닐 것이라는 음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충북의 작은 도시 제천은 혹시 올지도 모를 또 다른 팬데믹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새로운 감염병이 온다면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더 전파력이 세면서 치사율도 더 높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일 기본 시작이 환자의 분류거든요. 이제 환자 분류를 하려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팬데믹이 일어나면 그런 파악 역량을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2003년 사스가 1이고요. 코비드19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불립니다. 그 얘기는 10여 년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0년 같은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서 인간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주는 게 10년 주기로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가감히 해봅니다. 향후에 제천에서는 유일하게 지역 성장 병원인 민간 병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되어서 그 업무를 할 것인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정적, 행정적으로 정책 변화를 일으켜서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